6주차 픽 프리뷰 첫 번째 경기는 바로 잭슨빌 제기어스와 시카고 베어스 간의 경기. 이 경기는 런던에서 또 한번 펼쳐집니다. 이 런던이 홈인 잭슨빌 입장에서 그나마 이 시카고에게 좀 더 나은 이 상황이지 않나 싶은데요. 이 경기는 시카고 베어스가 1.5포인트로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잭슨빌의 경우에는 저번 주 홈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고, 본인들이 그동안 잘못된 풋볼을 펼쳤기에 저번 주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무언가 시즌의 반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시카고 베어스의 경우에는 이 팀도 좋지 못한 초반 성적과는 다르게 최근 케일러 윌리엄스의 퍼포먼스도 조금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오펜스도 러싱 게임이 성공을 하면서 시카고 베어스 입장에서 2연승을 최근 거두면서 또 한 번의 홈에서 이 바이윅을 가지기 전에 마지막 승리를 거두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이 경기의 포인트는 잭슨빌 제규어스의 오펜스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 시카고 베어스라는 팀이 2주 전에 램스를 상대로는 24득점, 그리고 저번 주 캐롤라이나를 상대로는 36득점, 좋은 득점 퍼포먼스를 선보인 건 사실이지만, 이들의 오펜스 퍼포먼스는 사실 디펜스의 힘 또는 런 게임의 힘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거두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케일러 윌리엄스는 분명히 스탯상으로나 또는 하이라이트상으로는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집중해서 이 선수의 필름을 바라봤을 때는 아직도 너무나도 잔실수가 많고 그의 디시전 메이킹은 느리고 패스의 정확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상대 디펜시브 라인이 케일러 윌리엄스를 압박할 수 있고 상대 디펜스가 케일러 윌리엄스를 변장된 커버리지를 통해서 혼란을 준다면 또다시 시카고 베어스의 패싱 게임은 굉장히 힘들어질 상황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과연 이 시카고 베어스라는 팀의 오펜스 득점이 저번 주처럼 그렇게 높게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아직은 신뢰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잭슨빌 제기어스가 이 시카고 베어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만약 이 좋은 득점을 이어간다면 베어스는 그를 따라가기에 좀 급급하게 이 경기를 이끌어가면서 조금 아쉬운 패배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잭슨빌 제기어스가 이 시카고 베어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너무나도 불확실한 것이 굉장히 많죠. 저번 주 인디애나 콜츠의 디펜스는 너무나도 공략해내기 쉬운 디펜스였어요. 거스 브래들리의 디펜스, 굉장히 단순하고 보수적인 디펜스 운영으로 이 많은 이 오펜스의 팀들에게 활기를 불어다주는 역할을 해주었고, 트레버 로렌스와 잭슨빌 제기어스 오펜스도 실제로 그냥 떠먹은 수준밖에 되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버스트된 커버리지가 굉장히 많았고, 무언가 잭슨빌 제기어스가 정말 똑바로 정신을 차려서 플레이를 만들어냈다라는 느낌보다는 디펜스가 너무나도 못했다라는 느낌이 더욱더 크게 다가왔었고요. 시카고 베어스의 디펜스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의 세컨더리 굉장히 뛰어나고 이들의 D라인 굉장히 분발하는 모습, 이들의 라인베커진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로서 인디애나 콜츠가 보여주는 디펜스보다 더욱더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맷 리버플러스 코치도 인디애나 콜츠의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서 그 당시에는 좀 보수적인 디펜스 운영을 선보였고, 작년까지는 시카고 베어스의 디펜스도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올 시즌 시카고 베어스의 디펜스는 굉장히 블리츠도 많이 사용하고 맨 커버리지의 비율도 놀라가고 좋은 탤런트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레버 로렌스와 이 잭슨빌 제기어스의 오펜스, 분명 베어스의 디펜스 상대로 어느 정도 고전을 경험하지 않을까 싶고요. 반면 시카고 베어스는 지난 2주 동안 했던 대로 본인들이 이 추구하는 런더볼과 디펜스를 통한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해서 케일러 윌리엄스에게 최대한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때때로 이 본인들이 자랑했던 DJ 무어나 롬 오둔자나
이런 리시버들의 그런 뭐 슈퍼플레이, 빅플레이를 한 번씩 성공시키면서 시카고 베어스가 승리를 지켜내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픽은 시카고가 홈에서 1.5포인트의 커버를 해낼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볼거리가 되게 많은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현재 루키 쿼터백 중 가장 핫한 이 제이든 다니엘스가 이끄는 워싱턴 커맨더스와, 그리고 뭐 제이든 다니엘스와 겹쳐 보인다고 표현할 수 있는 라마 잭슨이 있는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볼티모어 홈에서 맞붙게 되는데요. 레이븐스가 홈에서 이 7포인트나 현재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워싱턴 커맨더스의 현재 어마어마한 활약, 이들이 4승 1패를 현재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도 강팀인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에게는 현저하게 부족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7포인트라는 현재 스프레드 차이가 있지 않나 라는 평가가 아직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이든 다니엘스와 워싱턴 커맨더스, 이 강팀들을 상대로도 본인들이 얼마나 강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레이븐스의 경우에는 우리 팀 지금 분위기 좋다, 뭐 2주 연속 승리를 거두면서 이 AFC 노스 디비전에 현재 선두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한 본인과 어느 정도 비슷한 이 루키인 제이든 다니엘스 상대로 라마 잭슨이 한번 참교육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림일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재 이 워싱턴 커맨더스와 루키 쿼터백인 제이든 다니엘스, 이들의 오펜스에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은 뭐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드라이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빅플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저는 폭발성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런 게임, 안정적으로 뭐 조금씩 야드를 전진하더라도 네거티브 야드가 거의 없고 무조건 전진하는, 앞으로 전진하는, 그리고 다음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적인 요소를 이 팀은 가지고 있고, 또 루키 쿼터백인 제이든 다니엘스는 뭐 이 패스를 던지는 상황에 있어서도 그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높은 에어야드를 기록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뭐 항상 터치다운을 기록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높은 뭐 패스 컴플리션 퍼센티지를 통해서 드라이브를 지속적으로 전진시키고, 뭐 상황이 풀리지 않는다면 본인의 스크램블을 통해서 언제든지 퍼스트 다운을 갱신해낼 수 있다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확실하지 않은 뭐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레드존 상황에서 뭐 고전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 상대 디펜스를 정말 두드리고 그들을 지치게 만들고 경기 끝까지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은 워싱턴 커맨더스라는 현재 이들이 루키인 제이든 다니엘스와 함께 펼치고 있는 오펜스 풋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레이븐스의 디펜스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이븐스의 디펜스, 카일 해밀턴이라는 이 세이프티가 전방위적으로 뭐 제이든 다니엘스가 스크램블을 하든 뭐 브라이언 로빈슨이 뭐 잘 달리든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뭐 선수들이 있고, 뭐 로크완 스미스도 강력한 태클링과 또는 뭐 미스매치업된 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뭐 좋은 커버리지 능력을 뭐 잭 얼치를 상대로도 보여줄 수 있고, 분명 이 워싱턴이 그동안 상대해왔던 디펜스와는 다를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에 워싱턴도 조금은 다른 이 오펜스 접근법을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그동안은 뭐 높은 패스의 성공률과 또는 뭐 조금씩 전진하는 방향을 택했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뭐 저번 주 신시내티 벵갈스처럼 확실하게 오케이, 우리는 레이븐스 너네들을 상대로 뭐 다른 팀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뭐 리시버들을 통한 뭐 패싱 어택을 이번 경기에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그러면 뭐 테리 맥러린이나 또는 루크 메카프리의 뭐 활약이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과연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제이든 다니엘스의 패싱 능력, 그리고 이 커맨더스의 리시버들이 자신 있게 이 레이븐스의 세컨더리진을 붕괴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 버로우나 이러한 엘리트 쿼터백들이 보여준 패싱 게임을 통해서는 레이븐스의 세컨더리 충분히 부셔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목격했지만, 아직 제이든 다니엘스라는 쿼터백이 이 효율적인 부분, 안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서 폭발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연 패싱 능력으로 이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라마 잭슨과 레이븐스의 오펜스는 그냥 지난 2주 동안 똑같이 했던 것을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데릭 헨리를 통해서 일단 뭐 러싱을 통해서 전진을 해나가고, 또 라마 잭슨이 이 리시버들을 활용한 뭐 스크린 플레이, 뭐 젠 모션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면서 일단 쉽게 가면서 라마 잭슨에게 어느 정도 부담과 짐을 좀 덜어주고, 라마 잭슨이 완벽하게 이 패스를 잘 던져낼 수 있는 클린 포켓 상황을 만들어 준다면 라마 잭슨은 굉장히 뛰어난 이 엘리트급 패스들을 통해서 이 리시버들의 이 가슴팍에 공을 꽂아주는 모습들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커맨더스의 현재 이 패싱 디펜스가 굉장히 좋지 않은 수준인데요. 과연 물오른 현재 패싱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라마 잭슨을 상대로 이 커맨더스의 디펜스가 얼마나 잘 버텨줄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제 픽은 사실 7포인트는 굉장히 커요. 또 워싱턴 커맨더스도 이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팀인 만큼 사실 워싱턴을 좀 픽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픽은 레이븐스입니다. 레이븐스가 자신있게 본인들이 현재 이 작년 시즌 챔피언십급의 팀이다, 올 시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라마 잭슨의 현재 물오른 경기력과 함께 또 루키인 제이든 다니엘스에게 한 수 가르쳐주는 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레이븐스가 뭐 한 10점 차 이상의 이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그린베이 패커스가 그린베이 홈에서 맞붙게 되는데요. 그린베이가 홈에서 5.5포인트 현재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의 쿼터백들인 카일러 머레이와 이 조던 러브, 분명 볼거리가 있는 두 쿼터백인 만큼 이 경기 또한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우에는 이 시즌 초반에 굉장히 이 폭발적인 오펜스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카일러 머레이가 드디어 이 부상에서 완벽히 회복이 됐고 이 발이 풀린 모습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슈퍼 플레이도 만들어내고 또 루키 리시버인 마빈 해리슨 주니어도 막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이 카디널스의 올 시즌을 기대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3주차부터 뭐 13점, 그리고 4주차 14점, 뭐 저번 주는 24점을 거두긴 했지만 최근 이 오펜스 퍼포먼스가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측면은 뭐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상대 디펜스들이 이 카일러 머레이의 발을 분명히 경계하고 있고 이들의 게임 플랜이 대체적으로 카일러 머레이를 포켓 안에 가두는 것을 원하고 그렇게 실제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필드를 돌아다니면서 이 포켓 밖에서 플레이하는 카일러 머레이는 본인이 실제 이 발을 활용해서 뭐 30야드, 40야드 전진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쫓고 쫓기는 디펜스와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마빈 해리슨 주니어에게 와이드 오픈 터치다운 찬스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러한 플레이 메이킹적인 능력을 만약 카일러 머레이를 포켓 안으로 가두는 데 성공을 한다면 전혀 그런 모습들을 살려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카일러 머레이라는 쿼터백은 결국 포켓 안에서도 본인들이 이 폭발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숙제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어떻게 하면 디펜스의 이러한 부담을 이 카일러 머레이로부터 덜어낼 수 있느냐, 좀 더 런게임에 치중을 하게 만들어야 하고 좀 더 이들이 자랑할 수 있는 뭐 마빈 해리슨 주니어라는 이 리시버에게 좀 더 부담이 옮겨갈 수 있도록 이 카일러 머레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확실하게 만들어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그린베이 패커스의 디펜스는 좀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패커스의 디펜스는 올 시즌 뭐 패싱 디펜스든 런 디펜스든 굉장히 이 밸런스 있는 모습으로 시즌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들도 뭐 투 하이 커버리지를 펼쳐내서 뭐 세이프티 한 명을 로테이팅 하면서 플레이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의 뭐 돈을 주고 이 질렀던 세이프티인 자비에르 맥킨리 같은 경우는 올 시즌 5경기 동안 5개의 인터셉션을 기록을 하면서 이 필드 전방위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상대 쿼터백들을 현재 괴롭히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비에르 맥킨리를 통해서 아마 카일러 메이를 조금 견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카디널스의 오라인이 그렇게까지 좀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린베이 패커스가 자랑하는 막강한 D라인으로 압박을 해낸다면 이번 경기도 카디널스의 오펜스 입장에서 확실한 무언가의 준비가 있지 못한다면 굉장히 힘든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네요. 반면 그린베이 패커스의 오펜스도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조던 러브가 지속적으로 이 턴오버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불안한 모습을 연달아 보이고 있고, 그가 에런 로저스처럼 효율성을 중시하고 또 막 인터셉션 막 거의 안 던지고 이런 모습과는 다르게, 물론 보상도 분명히 있지만 이 리스크 있는 플레이를 즐겨 한다는 만큼 브렛 파브가 떠오르기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저번 경기는 진짜 윌 레비스가 떠오른다고 했을 정도로 그냥 안 보고 막 던지는 모습도 충분히 지금 어느 정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던 러브도 조금은 좀 생각을 하면서 던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본인들이 자랑하는 이 굉장히 젊고 스피디하고 폭발적인 이 오펜스 웨펀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들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 이들에게 약 플레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스크린도 잘 던져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본인들이 가진 젊은 리시버들의 활약을 조금은 믿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디펜스는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현재 시즌을 치르기 굉장히 힘든 만큼 이들은 D라인에 대한 부분이 역시나 시즌 전에 예상했던 것처럼 퍼포먼스가 저조한 상황이고, 그린베이 패커스의 오라인이 좀 이번 경기는 조던 러브를 안정적으로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조던 러브 또한 이번 경기는 폭발적인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선보이고 또 어느 정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로미오 덥스를 비롯해서 이 그린베이 패커스의 리시버들에게 안정적으로 여러 타겟들을 번갈아 가면서 이 먹이를 건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픽은 그린베이가 홈에서 이 애리조나 카디널스를 상대로 5.5포인트 커버를 해낼 것 같습니다. 이 양팀 모두 폭발적이고 턴오버 문제도 있고 분명 비슷하지만 두 팀이 다른 것은 이 라인 평가에서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카디널스의 O라인, 카디널스의 D라인, 그린베이 패커스의 O라인, 그린베이 패커스의 D라인, 분명히 무게감이 있고 이 라인 차이를 통해서 패커스가 이 포인트 커버를 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휴스턴 텍산스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간의 경기인데요. 뉴잉글랜드의 홈에서 펼쳐지는 이 경기는 본인들의 루키 쿼터백인 드레이크 메이가 드디어 출전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상대 팀이 텍산스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경기는 텍산스가 원정이지만 6.5포인트로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뉴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사실 드레이크 메이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코비 브리셋이 이끄는 뉴잉글랜드의 오펜스는 사실 눈뜨고 보기가 힘들 정도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형편없는 모습이었고, 자코비 브리셋이 그래도 워싱턴이나 이 클리브랜드나 이러한 좀 환경적으로 괜찮은 팀에 있어서는 그래도 잘 플레이를 했지만, 현재 뉴잉글랜드의 정말 종이장 같은 오라인, 그리고 아무도 없는 리시빙 웨폰, 런게임도 믿을만 하지만 펌블 이슈가 분명히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알렉스 반 펠트 또한 사실 좋은 플레이 콜링을 현재까지 선보이고 있는 느낌은 많이 받지를 못하고 있죠. 여러 가지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자코비 브리셋이라는 이 쿼터백은 당연히 이 경기력이 좋을 수 없었고, 그 결과 많은 이 빅판에 직면을 하였고 결국 드레이크 메이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레이크 메이도 이러한 환경에서 과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인 거죠. 물론 드레이크 메이는 포켓 안에서 이 프레셔도 따돌리고 이 굉장히 뛰어난 포켓 프레센스를 바탕으로 해서
뭐 안정적으로 뭐 드라이브도 지속치고 뭐 다 할 수 있는 쿼터백인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잠재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선수가 가진 것이지 아직 실제로 경기를 통해서 그것을 결과물로 만들어내기에는 이 선수가 너무나도 일찍 저는 올라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상대팀인 휴스턴 텍산스, 이들의 디펜스는 굉장히 막강합니다. 뭐 썰드다운 상황에서는 무조건 이 블리츠를 선보이면서 또 저번 주 버팔로 빌스와의 경기에서 이들은 빌스의 리시버들을 그냥 개무시했습니다. 야, 버팔로 빌스 너네 우리 팀의 코너백들 아무도 못 따돌려. 그냥 우리 무조건 맨커버리지, 우리 무조건 블리츠 할 거야. 조시 알렌을 그야말로 괴롭히는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라고 과연 다를까요? 우리 팀의 디펜스, 우리 코너백들, 뉴잉글랜드의 리시버들 하나도 안 무서워. 계속해서 맨커버리지 블리츠 선보이면서 드레이크 메이를 시종일관 이 색을 만들던지 이렇게 프레셔를 가하면서 괴롭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레이크 메이에게는 굉장히 힘든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뉴잉글랜드의 입장에서 요새 기대할 만한 뭐 코너백인 크리스찬 곤잘레즈의 활약이 좀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측면 부분이 그런 부분, 또는 뭐 키어너 화이트라든지 그래도 디펜스의 퍼포먼스에 있어서는 충분히 기대할 게 있고, 만약 디펜스가 이 CJ 스트라우드에게 또는 뭐 다른 선수들에게 뭐 펌블을 유도해서 이 본인들이 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면 드레이크 메이가 어쩌면 안정적인 뭐 드라이브 운영을 통해서 한번 뭐 업셋을 노려볼 수도 있겠다 라는 기대도 뭐 해볼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안정적으로 어떤 경기든 어떤 상황이든 이 지속적으로 이 생산성을 뽐내는 이 CJ 스트라우드가 이끄는 이 휴스턴 텍산스를 믿겠습니다. 제 픽은 원정 경기이지만 이 루키 쿼터백인 드레이크 메이를 상대로 휴스턴 텍산스가 완승을 거두지 않을까 싶고요. 텍산스의 6.5포인트 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템파베이 벅스와 그리고 뉴올리언 세인츠, 굉장히 치열한 이 디비전 라이벌리 간의 대결인데요. 이 뉴올리언 세인츠의 홈에서 펼쳐지지만 이 원정팀인 벅스가 현재 3포인트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두 팀 간의 경기는 너무나도 치열하고 너무나도 재밌죠. 이 벅스의 리시버인 베테랑 리시버인 마이크 에반스와 세인츠의 베테랑 코너백인 마샬 레리모, 이 두 선수 간의 이 필드 외에서 펼치는 그 개싸움이 진짜 재밌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 치열한 라이벌리 경기가 펼쳐지지만 이 주전 쿼터백인 세인츠의 데리카는 부상으로 경기에 빠졌고요. 대신 이 루키 쿼터백인 스펜서 레틀러가 경기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세인츠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 레틀러의 활약과 더불어서 이 데리카라는 뭐 인저리 프론 쿼터백을 앞으로 뭐 쓸지 안 쓸지, 뭐 내년 시즌 함께 갈지 안 갈지,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스펜서 레틀러라는 이 루키 쿼터백이 뭐 언더사이즈이기도 하고 또 리더십이나 이런 퍼스널 이슈도 분명히 있는 선수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좋지 않은 평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5라운드까지 밀리게 되었지만 그의 뭐 패싱 능력, 그의 뭐 플레이 메이커로서의 능력,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우리가 뭐 보물을 놓친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잠재력은 분명히 가진 쿼터백인 만큼 이 뉴올리언 세인츠 입장에서 이 선수가 과연 이 프랜차이즈 쿼터백급으로서 뭐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이번 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뉴올리언 세인츠 입장에서 먼저 분석을 해보자면, 세인츠의 오펜스가 시즌 초반에 나아갈 수 있었던 점,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이 오라인을 바탕으로 이 큐비아 코치의 뭐 아웃사이드 존 러싱 오펜스를 바탕으로 해서 데리카의 뭐 플레이 액션 오펜스, 이런 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뭐 상대 디펜스를 상대로 먹혀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굉장히 좋은 이 디펜스 퍼포먼스를 꾸준히 보여주는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이들은 오라인이 부상이 또 한번 터져내면서, 뭐 매년 나오는 부상이죠. 이 뉴올리언 세인츠의 오라인의 부상이 터지면서 이들이 자랑하는 이 오라인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결국
이 아웃사이드 존 러싱, 이 큐비아 코치의 오펜스 스킴, 상대 디펜스가 적응을 해냈고, 오케이, 너네 아웃사이드 존 러싱밖에 못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빌 벨리책 감독이 LA 램스를 상대로 슈퍼볼에서 선보였던 6&1 이 프런트를 선보이면서 너네 러싱 게임 차단할 거야. 이렇게 스킴적으로도 막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포켓이 무너지고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의 데릭 카는 리그 평균 이하의 쿼터백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시즌 초반에 선전했던 것과는 다르게 현재 3연패를 거두면서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인데요. 뉴올리언 세인츠와 스펜서 레틀러, 데리카가 없다고 하더라도 스펜서 레틀러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힘들 경기입니다. 스펜서 레틀러의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엔 이 크리스 올라베나 또는 라시드 샤이드나 이 굉장히 스피디한 리시버들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선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펜서 레틀러 또한 굉장히 건슬링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텐데, 문제는 오라인이 만약에 스펜서 레틀러를 안정적으로 지켜주지 못하고 레틀러가 어쨌든 데뷔 첫 경기인 만큼 본인이 좀 흥분하고 이 리듬을 잘 찾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의욕만 앞선다면 결국 이 템파베이 벅스 입장에서 턴오버를 가져올 그런 기회가 좀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안정적으로 알빈 카마라나 자말 윌리엄스를 바탕으로 한 런 게임을 통해서 경기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과연 스펜서 레틀러라는 쿼터백을 두고 이런 모습들, 본인들의 페이스를 과연 잘 찾을 수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힘들어 보입니다. 반면 템파베이 벅스의 경우에는 그냥 본인들이 플레이했던 방식으로 이 경기에 임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이커 메일필드와 이들이 이끄는 리시버들, 베테랑 리시버들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매 경기 보여주고 있고, 마이크 에반스 또한 레리모어라는 코너백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잘 공도 잡아주고 한다면 이 벅스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무서울 이 상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 세인츠의 오펜스가 충분히 무언가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벅스가 무리하지 않고 경기를 매니지먼트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간다면 벅스가 충분히 이 세인츠를 상대로 이번 경기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픽은 벅스가 원정 팀이지만 이 3포인트의 페이보릿을 다시 한번 커버를 해내면서 본인들이 이 NFC 사우스 디비전의 현재 선두로서 한 발 더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이글스 홈에서 붙게 되는데요. 이글스는 바이윅을 가지고 돌아온 경기였고, 그만큼 홈에서 9.5포인트의 페이보릿으로 굉장히 높게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글스가 높게 평가받는 것과는 다르게 어쨌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현재 평가가 바닥인 상황이죠. 아마 저번 주 이 브라운스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정말 경악했던 순간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고포릿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드션 왓슨과 케빈 스테판스키 감독 서로 호흡이 맞지 않아서 굉장히 귀중했던 타임아웃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드션 왓슨이 짜증을 내고, 케빈 스테판스키 감독도 드션 왓슨을 향해서 짜증내고, 이게 팀이 정말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순 이 경기 방송에서도 보여질 만큼 이 팀은 현재 충격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리시버들도 드랍이 작고, 드션 왓슨이 좋은 모습을 딱 보였는데 오펜스 홀딩이네, 아마리 쿠퍼가 드랍했네, 약간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지면서 그냥 선수들이 드션 왓슨을 싫어하는 건가? 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 만큼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이 경기를 보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글스도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이 팀은 오라인이든 디라인이든 굉장히 로스터 구성이 알차고, 그런 모습들을 경기력을 통해서 증명을 해내야 하지만 AJ 브라운이 없는 이들의 오펜스,
그냥 리그 평균 이하의 오펜스 퍼포먼스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고, 젤런 헐츠 또한 본인이 이 팀 캐리를 해야 하는 그러한 이 책임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싱 게임 잘 안 통하면 나도 못해, AJ 브라운 없으면 나도 못해, 이러한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펜스 플레이 콜링도 굉장히 단조로운 상황이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글스가 과연 9.5포인트나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는 게 맞는 것이냐 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브라운스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글스가 9.5포인트라는 현재 높은 포인트로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이글스의 D라인이 이 브라운스의 O라인을 분명 압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드셔나슨과 이들의 오펜스 과연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이 경기 또다시 재앙 같은 퍼포먼스를 선보인다면, 어쩌면 뉴욕 제츠가 이 로버트 살라 감독을 해고한 것처럼 이 케빈 스테판스키 감독도 해고를 당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라는 좀 위험한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글스의 오펜스가 과연 브라운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좋은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젤런 헐츠와 이 이글스의 오펜스가 분명히 시즌 초반에 너무나도 많은 고전을 경험했는데요. 미드건 세쿠안 바클리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재 사실이고, AJ 브라운 없는 리시버진 굉장히 믿음직스럽지 못합니다. 하지만 AJ 브라운이 드디어 이번 주에 돌아오죠. AJ 브라운도 돌아오고 디반테 스미스도 돌아오고, 그렇다면 이글스 입장에서 바이윅도 가지고 본인들이 정말 준비할 게 많았던 이 경기인 만큼 무언가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픽은 이글스가 홈에서 이 9.5포인트를 커버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기는 인디애나 콜츠와 테네시 타이탄스, 이 디비전 라이벌들 간의 경기는 테네시에서 펼쳐지는데요. 테네시가 바이윅을 가지고 또 돌아왔죠. 그만큼 홈 경기이고 이 3포인트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콜츠의 경우에는 앤서니 리차드슨이 부상에서 좀 회복되었다고 판단을 했고, 이번 주 출전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데요. 조 플라코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어쩌면 더욱더 이 승리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앤서니 리차드슨이 현재 이 경기에서 펼치는 그런 불확실성, 일관성 없는 모습, 턴오버라는 측면, 이런 부분이 충분히 우려할 수 있게 이번 경기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테네시 타이탄스의 디펜스는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겠지만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들의 디펜스 퍼포먼스만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성적이고 리그에서 손꼽힐 정도로 좋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앤서니 리차드슨과 이들의 오펜스가 이 타이탄스를 상대로 좋은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을까? 거기다 이 바이윅을 가지고 돌아온 만큼 정말 풀 컨디션인 이 타이탄스의 디펜스는 조금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테네시 타이탄스의 오펜스도 똑같습니다. 과연 이 윌 레비스가 이번 주 인디애나 콜츠를 상대로 지금 현재 터치다운보다 인터셉션 개수가 더 많아요. 윌 레비스는. 그만큼 이 선수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런게임도 잘 굴러가지 못하고 있고, 또 이 리시버는 쌓아두기만 하고 잘 사용하지 못하는 현재, 과연 타이탄스의 오펜스가 자신있게 콜츠의 디펜스를 뚫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 같은데요. 먼저 저는 타이탄스의 3포인트 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타이탄스가 일단 디펜스적인 퍼포먼스에서 이 앤서니 리차드슨에게 턴오버를 유발한다든지 조금은 만만치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리차드슨의 그런 부상적인 문제가 어쨌든 매 경기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경기가 이 분위기가 급격하게 식거나 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을 하고요. 또한 윌 레비스가 현재 어떠한 디펜스를 상대로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지만 매주 상대 쿼터백들에게 정말 부활의 기회를 펼쳐주는 이 인디애나 콜츠의 디펜스를 상대로는 레비스도 통하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들은 켈빈 리들리, 디안드레 홉킨스, 타일러 보이드, 굉장히 좋은 리시버들이 많아요. 이들을 활용해서 이 콜츠의 바닐라 디펜스를 상대로 정말 와이드 오픈 찬스를 만들어주고,
그 와이드 오픈 찬스만 잘 떠먹어도 윌 레비스는 이번 주 뭐 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할 수 있는 경기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 픽은 테네시 타이탄스의 홈에서 3포인트 커버입니다. 다음 경기도 디비전 라이벌 매치업입니다. 바로 LA 차저스와 덴버 브론커스와의 경기, 덴버의 홈에서 펼쳐지고 이 바이윅을 가지고 원정으로 현재 경기를 뛰는 차저스가 3포인트 페이보릿인 상황입니다. 네, 덴버의 경우에는 최근 이 보닉스가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강력한 디펜스의 힘을 앞세워서 이들은 현재 3연승을 거두고 있어요. 지금 3승 2패로 이 위닝 시즌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션 페이튼 감독이 굉장히 팀 운영을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덴버 브론커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이 벤스 조셉 코치가 이끄는 덴버의 디펜스는 진짜 리얼이다 라는 것을 매 경기 상대 팀들을 셧아웃 시키면서 이 입증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 벤스 조셉 코치의 블리츠 컨셉, 굉장히 비중이 높은 맨 커버리지 타입의 이 디펜스 스킴을 떠나서 덴버의 그냥 D라인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상대 솔직히 이름값은 굉장히 부족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들이 실질적으로 이 벤스 조셉 코치가 굉장히 뛰어난 이 프론트 배치를 통해서 이 선수들이 정말 쉽게 상대 오라인을 뚫고 내고 상대의 프로텍션 룰을 망가뜨리면서 이들의 D라인이 정말 압도적으로 상대 오펜스에 침투를 하면서 이 팀의 디펜스가 정말 대단한 모습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또한 패트릭 설테인이나 이들의 코너백들 진도 굉장히 좋은 활약들을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LA 차저스 입장에서 바이윅을 가졌고 이 부상자가 있었던 상황 속에서 좀 다잡을 수 있는 상황이고 회복도 취했고 아마 차저스의 오펜스가 다른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덴버의 디펜스를 상대로 차저스의 오펜스가 사실 자신있게 무언가 돌파구를 찾아낼 것이다 라고 저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저스틴 허버트는 지난 4경기 동안 패싱 야드가 578야드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이 패싱 게임을 이끌어가는데 조금은 이 힘들어함을 느끼고 있고 역시 그 이유는 본인들이 오프시즌에 정말 많은 리시버들을 트레이드하기도 하고 방출하기도 하였고 새롭게 이 오펜스 웨폰진을 개편함에 따라서 이 부족한 뎁스 때문에 저스틴 허버트의 패싱 게임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하게 JK 도빈스나 거스 에드워즈를 비롯한 러닝백을 통한 러싱 게임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가기에도 무언가 아쉬운 상황이죠. 결국 차저스 입장에서 이 덴버 브론커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저는 이 무기의 부족함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 저스틴 허버트의 번뜩이는 이 드라이브 운영에 따라서 한 2개 정도의 터치다운 드라이브를 이끌어 나갈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결국 차저스 입장에서는 이 본 익스라는 이 덴버 브론커스의 루키 쿼터백을 굉장히 잘 압박하고 이 쿼터백이 저지르는 실수를 바탕으로 턴오버로 그것을 연결하면서 이 본인들이 이 드라이브를 지속으로 만들어내고 이어갈 수 있고 또한 필드 포지션상의 우위를 통해서 이 득점을 거두는 방법을 좀 고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보닉스가 지난 몇 경기처럼 이 실수를 잘 저지르지 않는다면 이라는 가정이 어느 정도 붙을 것 같아요. 그는 지금 최대한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길 원하고 있고 션 페이튼 감독 밑에서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잘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하지만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결국 이 경기가 이 저득점 위주의 경기로 펼쳐진다면 경기의 결과 자체는 필드골 하나 정도의 차이로 끝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픽은 덴버 브론코스의 3.0 포인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가 라스베가스의 홈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인 스틸러스가 3포인트 앞선 상황인데요. 스틸러스의 입장에서는 이 저번 주 굉장히 중요했던 경기였죠. 댈러스 카우보이스와의 프라임타임 매치업에서 경기에 패함으로써 현재 2연패를 경험하고 있고 빨리 이 한시라도 승리를 거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스틸러스의 경기를 지난 2주 동안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이들의 오펜스의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사실이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저스틴 필즈가 어느 정도 잘 해주고 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낫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오펜스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아서 스미스 코치가 이끄는 이들의 오펜스에 있어서 어느 하나라도 이 아이덴티티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느낄 수 없는 게 굉장히 크지 않나 싶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클러치 상황에서 또는 본인들이 굉장히 자신 있게 꺼내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언가 꺼낼 무기가 없습니다. 조지 피킨스와의 1대1 그런 아웃사이드 딥볼 그러한 정도밖에 없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아서 스미스 코치의 이 런게임이 일단 너무 구립니다. 아서 스미스가 이 팀의 플레이 콜러로 이제 고용이 되었을 때 모두가 저스틴 필즈도 있고 러셀 윌슨도 있고 나지 해리스, 코데럴 패터슨, 젤런 워렌 정말 좋은 런닝백들이 있으니까 런게임 잘 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겠지만 제가 여러 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언급을 드렸죠. 이 아서 스미스 코치가 이끄는 스틸러스의 오펜스 굉장히 구려요. 런게임도 굉장히 구리고 선수들 오라인, 이들 러싱 블락 전혀 하나도 제대로 된 그런 블락이 들어가지도 않고 있고 이들의 런닝백들도 좀처럼 빅플레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그냥 디펜스 입장에서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수준의 현재 오펜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러싱 게임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전진하고 3야드, 4야드 전진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폭발적인 플레이들을 한 번씩 보여주면서 디펜스에게 견제를 하게 만들고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본인들 위주로 플레이 액션도 그를 바탕으로 펼치게 된다든지 본인들의 입맛대로 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져야 하는데 스틸러스의 런게임은 너무나도 그런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이들은 폭발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평균 야드가 굉장히 뛰어난 효율성이 좋다거나 그런 부분도 아니고 굉장히 현재 그냥 애매한 이도저도 아닌 이들의 런닝백들의 터치다운 개수가 0개입니다. 0개. 저스틴 필즈를 제외하면은 러싱 터치다운이 0개예요. 0개. 그 정도로 현재 이들의 오펜스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고요. 물론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라는 팀도 좋진 않습니다. 이들 현재 디반테 아담스가 트레이드 루머가 나와 있고 안토니오 피어스 감독에 대한 리더십의 그런 의문이 현재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또 가드너 민슈는 부진해가지고 쿼터백이 또 바뀌었죠. 주전 쿼터백이 이번 주에는 에이든 오코넬이 나오는데 아무튼 상황이 별로 좋진 않습니다. 스틸러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 레이더스를 상대로 본인들의 디펜스와 이런 스페셜 팀 이런 것들의 힘을 통해서 경기를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레이더스 입장에서는 에이든 오코넬이 나오는 만큼 좀 더 포켓 안에서 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어쩌면 더 높은 업사이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패싱 어택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쁘게 생각을 한다면 이도저도 아니고 공만 그냥 펀트만 차다가 경기가 어쩌면 끝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자체는 저는 그래도 에이든 오코넬이라는 쿼터백의 변화를 주었고 이 쿼터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레이더스가 가진 무기들 브럭 버스나 이러한 선수들을 잘 이용하기만 한다면 현재 오펜스 생산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이 스틸러스를 상대로 그래도 필드골 하나의 정도의 격차로 이 경기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제 픽은 레이더스가 홈에서 3포인트 이내로 경기를 좁히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레이더스의 포인트입니다.
다음 경기도 디비전 라이벌 매치업입니다. 애틀란타 팔콘스와 캐롤라이나 팬터스, 이들이 캐롤라이나의 홈에서 경기를 펼치는데요. 원정팀인 팔콘스가 6.0포인트 현재 페이보릿인 상황입니다. 먼저 팬터스의 경우에는 앤디 달튼의 지난 2주간의 퍼포먼스가 사실 그렇게까지 좋진 않고 경기가 굉장히 쉽게 이 팬터스의 패배로 기울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캐롤라이나는 앤디 달튼을 주전으로 고집을 하고 있고 브라이스 영을 뭐 어떻게 좀 더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제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팔콘스의 경우에는 저번 주 이 템파베이 벅스와의 TNF 경기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경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또 다른 약체인 디비전 약체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오펜스 퍼포먼스를 충분히 선보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가장 큰 문제 바로 디펜스에 있지 않나 싶어요. 이들의 디펜스, 특히 D라인 상대 쿼터백을 압박하기에도 굉장히 부족한 수준이고, 그렇다고 뭐 세컨더리가 강하다, 제이시 혼이 뭐 엄청난 활약을 펼친다? 그것도 아닙니다. 제이시 혼이라는 코너백도 매주 뭐 터치다운 허용하면서 캐롤라이나의 디펜스가 정말 힘든 모습을 연이어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 압박을 해내지 잘 못한다 그러면 컬크 커즌스, 다넬 무니, 드레이크 런던, 카일 피츠, 뭐 비잔 로빈스, 그냥 레이레이 맥클라우드 그냥 계속해서 엄청난 패싱 게임을 이번 경기에도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팔콘스의 6.0포인트 커버 승입니다. 다음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 이 댈러스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원정팀인 디트로이트가 3.0포인트 현재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단 한 가지 같습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런 디펜스가 과연 라이온스의 러싱 오펜스를 상대로 막아낼 수 있을지, 그 요소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덱 프라스캇이 이끄는 카우보이스의 오펜스 뭐 어느 정도의 득점을 거둘 수는 있을 거예요. 뭐 라이온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어마어마하게 경기를 잘 풀어간다면, 뭐 선취 득점을 해서 잘 이끌어간다면 뭐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경기를 이끌어가고 주도할 것은 저는 라이온스의 러싱 오펜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카우보이스의 디펜스는 실제로 현재 부상자가 굉장히 많고요. 또한 시즌 초반부터 현재까지 이 런 디펜스에 대한 부분이 약점으로 노출되었고, 그런 부분을 가장 잘 공략할 수 있는 팀이 바로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이기 때문에 이들의 매치업, 너무나도 큰 미스 매치업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라이온스 입장에서는 그냥 런게임만 뭐 7야드, 8야드 전진하다가 20야드 한번 뭐 성공하고 또 뭐 30야드 또 뭐 5야드, 6야드 계속해서 이 카우보이스를 상대로 러싱을 통해 쉽게 전진할 것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러드 거프는 뭐 지난 경기에 퍼펙트 패서 레이팅을 선보였죠. 그렇게 편한 상황 속에서 본인이 또 플레이 액션이나 자신 있게 이 패스를 던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이 고프의 경기력 이번에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 픽은 이 라이온스의 3.0포인트 커버 승리입니다. 다음은 신시내티 벵갈스, 이 뉴욕 자이언츠의 썬데이 나잇 풋볼 매치업입니다. 자이언츠가 홈이지만 원정인 신시내티가 3.5포인트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신시내티 벵갈스는 그래도 지난 2주간의 그런 오펜스 퍼포먼스를 봤을 때 조 버로우는 현재 폼이 올라온 상황이고, 뭐 본인들이 시즌 초반에 그 슬로우 스타팅을 겪던 것과 다르게 분명히 폼이 올라온 모습이고, 자말 체이스나 티 히긴스나 이들의 리시버진들의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은 수준이었어요. 결국 벵갈스 입장에서는 어느 팀을 상대로도 본인들만의 패싱 게임을 선보일 수 있다면 이들은 충분한 득점을 거둘 것이고, 그를 바탕으로 뭐 디펜스의 퍼포먼스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힘을 충분히 증명해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저번 주 시애틀 시옥스와의 경기에서 오펜스, 디펜스, 스페셜팀 모두 압도를 해내는 모습을 선보이면서 정말
이 1주차 이 뉴욕 자이언츠라는 팀이 뭐 우승 후보로 이제 꼽히던 그러한 모습과 다르게 1, 2주차 그러한 모습과는 다르게 그래도 뉴욕 자이언츠가 현재 이 그나마 좀 고만고만한 팀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 아직 죽지 않았다. 포기하지 마라. 약간 이러한 현재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데니얼 존스라는 쿼터백 또한 이 본인이 그런 원하는 타입의 패싱 게임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때 특히 이 사이드라인에 따라가는 1대1 뭐 점프볼 패스나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데니얼 존스는 충분히 좋은 패스를 던질 수 있는 선수예요. 뒷볼을 던지는 데 있어서는 뭐 조버로우보다 더 잘 던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어느 정도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이 데니얼 존스와 이들 리시버들 말릭 네이버스가 부상으로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뭐 데리우스 슬레이튼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간의 호흡이 좀 잘 맞춰지면서 저번 주에도 좋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신시내티 벵갈스의 디펜스가 좋지 못한 상황인 만큼 이 데니얼 존스와 이들 리시버들이 또 어느 정도의 패싱 게임을 통한 활약을 저는 이번 경기를 통해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가지 이 경기 가장 큰 미스매치업이 발생하는 부분이 신시내티 벵갈스의 O라인이 과연 뉴욕 자이언츠의 D라인을 상대로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조버로우 뭐 쿼터백 프레셔가 다가와도 그것을 피하고 뭐 플레이 만들어내고 패스 잘 던지고 다 하는 선수예요. 그렇지만 뉴욕 자이언츠의 디펜시브 라인 현재 덱스터 로렌스와 또 브라이언 번스와 케이반 티보드와 이러한 선수들 정말 막강합니다. 특히 덱스터 로렌스 미친 수준인데 아마 이번 시즌도 올 프로 퍼스트 등극할 정도로 이들의 D라인 뎁스가 정말 투자를 많이 한 만큼 엄청난 결과물들을 매 경기 만들어내고 있어요. 신시내티 벵갈스의 O라인 매년 부족했던 이런 그룹들이 과연 자이언츠의 D라인을 제대로 상대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저번 주 시애틀 시옥스도 굉장히 힘들어했죠. 지노 스미스가. 그렇게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조버로우에게 충분한 기회가 저는 잘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들고 그러한 상황이라면 데니얼 존스라고 하더라도 이 경기를 충분히 접전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제 픽은 자이언츠가 이 3.5포인트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이 판단이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자이언츠입니다. 네, 이번 주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는 버팔로 빌스와 뉴욕 제츠 이 디비전 라이벌 간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뉴욕의 홈에서 펼쳐지지만 이 원정팀인 버팔로 빌스가 2.5포인트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먼저 뉴욕 제츠의 경우 뭐 저번 에피소드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로버트 살라 감독의 해고는 뭐 좋은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좋은 방향이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팀에 굉장히 큰 혼란을 줄 것이고 이 뉴욕 제츠라는 팀이 얼마나 망가진 이 프랜차이즈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가 느끼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열심히 경쟁을 치러야 되고 아직 모든 것을 포기할 단계가 아닌 이 6주차 시즌을 앞두고 구단주는 뭐 일말의 언급도 없이 감독을 해고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쿼터백이 뭐 힘을 썼다 권력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 정말 뉴스가 많잖아요. 뭐 실제로 에런 로저스는 나는 뭐 관여한 거 없다 뭐 이런 인터뷰를 뭐 하고 있을 정도 해명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구단주 입장에서 너무나도 독단적으로 행동을 취했고 그에 따라서 팀들이 내부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팀 성적이 좋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과연 뉴욕 제츠라는 팀이 뭐 그동안 감독이 문제였을까요? 뭐 코칭이 문제였을까요? 선수가 문제였을까요? 뭐 스킴이 문제였을까요? 물론 모두가 다 책임이 있어요. 로버트 살라 감독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고 뭐 에런 로저스도 당연히 책임이 있죠. 본인의 경기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뭐 좋은 탤런트들을 뭐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겠죠. 오라인이 좀 더 완벽했다면 에런 로저스를 좀 더 지켜줬더라면 뭐 그러한 만약은 당연히 붙는 거고요. 또 스킴적으로도 뭐 나다니엘 캣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당연히 책임이 있죠.
굉장히 구린 이 오펜스 플레이 콜링을 매주 하는데 좋은 성적 거둘 수 없겠죠. 하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뉴욕 제츠라는 팀이 매년 루징 시즌을 겪고 전혀 좋은 프랜차이즈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컬처입니다. 이 팀엔 컬처가 없어요. 이 구단주가 만들어내는 이 구단 프랜차이즈 컬처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개개인의 한 명도 책임감을 가지지 않고 본인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팀 성적이 어떻게 좋을 수 있을까요? 그러한 개개인의 모든 역량을 이끌어내고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정말 풋볼만을 위해서 이 본인의 일을 펼치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컬처가 뉴욕 제츠에게는 결여되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감독이 누가 오든 똑같을 거예요. 그러한 컬처 없이. 아마 팬분들 입장에서만 굉장히 불쌍한 현재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버팔로 빌스의 경우에는 또 한 번의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저번 주였죠. 만약 조시 알렌에게 모든 부담을 몰아주고 너가 캐리해줘 라고 했을 때 조시 알렌은 또 한 번 혼자 자멸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빌스 입장에서는 이 샤키르라는 리시버를 잃은 것이 굉장히 현재 크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상대 디펜스는 이 리시버를 이용한 뭐 컨셉이나 스킴이나 이러한 수혜를 입을 수 없는 것을 정확히 인지를 하였고 개개인의 1대1적인 탤런트 상에서는 본인들이 우위라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부담들은 실제로 조시 알렌에게 직방으로 전해지면서 조시 알렌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요. 물론 상대해야 하는 뉴욕 제츠의 디펜스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분명 이들의 코너백진 뛰어나고 뉴욕 제츠 버팔로 빌스의 리시버들 어떻게 상대를 해야 할까 분명히 좀 희망이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뉴욕 제츠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맞고요. 버팔로 빌스의 경우에는 그냥 본인들이 잘하는 이 6 오펜시브 라인 전략을 취해서 런 게임 위주로 그나마 가장 잘하는 제임스 쿡을 계속해서 먹이를 주면서 이 조시 알렌이 효율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가기만 한다면 저는 빌스가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픽은 빌스의 2.5포인트 커버 승입니다. 네, 이상 6주차 픽들을 다 꼽아 봤는데요. 아마 메이저리그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이 시간이 가장 해피한 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 컬리지 풋볼도 보고 NFL도 보고 또 평일에는 또 메이저리그도 보고 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이 한 주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두 이 스포츠를 즐기셨으면 좋겠고 각자 응원하는 팀들이 좋은 결과물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